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사자TV가 함께 제작하는 BJ 추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유신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과 BJ들의 부정부패를 여러분들과 함께 깨부실 탐사보도 프로그램 BJ 추적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18년차 전통을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 사자TV가 함께 제작을 합니다. 그동안 서비스 회사와 BJ들의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함에도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 보도 채널에 간절히 요구해야만 잠시 몇 분 동안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BJ 추적과 인터넷 방송 깨어있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 BJ 추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편집, 자막,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의지는 어느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프리카TV는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BJ들의 불법, 탈법, 편법, 부정적인 비판적인 동영상들의 증거를 모두 싸그리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J 추적은 영상이나 사진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좀 더 편집 인력과 많은 재능 기부자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BJ 추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첫 회가 오랜 기간 지나서 봤을 때 많이 촌스럽고 많이 부족해 보여도 정말 뜻깊고 값진 시작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서비스와 BJ들의 부정부패와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비판하는 BJ 추적. 오늘 첫 회는 의미 있게 마련했습니다. 사실 BJ 이시우와 로쌍의 미성년자 쓰리썸 방송 그리고 BJ 이시우의 아프리카TV 성상납 사건을 먼저 보도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터진 그야말로 아프리카TV를 상징하는 BJ, 아프리카TV계의 유재석급 매년 수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미디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개그맨 최군의 병역 면제 판결 소식이 들리면서 아이템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부장판사 김용철은 MBC 16기 공채 개그맨이자 아프리카TV에서 대상을 2번이나 받고 매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이상의 수상을 거듭했던 최고의 BJ 그리고 회사와 개혁해서 스톡옵션을 받고 잘 나가는 BJ 바로 최군이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3월 29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해서 인터넷 방송에 큰 충격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오랜 동안 치료를 받고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면제를 받으려고 소송을 해서 승소한 최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히려 응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병무청에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BJ 추적에서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은 2014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얻어 신체 등급 7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다시 받은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급 3등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는데, 그러자 개그맨 최고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군대를 갈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했습니다. 더 웃긴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 부장판사 김용철! 이 분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형이사학적 판결문을 써내려갑니다. 최군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정의 기복과 충동성이다.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 지휘감독이 약한 인터넷 게임 방송 활동을 근거로 최군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분 증상의 기복이 심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증세를 고려할 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기피 혐의로 김우주라는 아이돌 출신이 구속됐습니다. 귀신이 보인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귀신이 보인다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김우주와 최군의 증상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병무청에서 1급에서 상급으로, 상급에서 면제로, 과연 이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개요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 조치합니다. 저도 훈련소에 갔지만 군의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꾀병이라며. 그래서 대부분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행정반 앞에서 조교가 줄을 세워서 약을 주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이송이 됐죠. 그런데 최군은 1급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 조치합니다. 여기서부터 면제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 받기 시작합니다. 2008년 공익 방산업체 카페에 가입한 게 들켜서 논란이 되죠. DC에서 코미디 갤러리에서 논란이 됩니다. 당시 MBC 개그야 활동 시기였습니다. 2009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그야나 이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폐지가 되고 활동할 영역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으로 아프리카 TV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2년 만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대상을 받게 됩니다. 2012년 IMBC에서 만든 박명수 손바닥 TV에서 군대 다녀온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여성 탤런트와 배우와 CF를 촬영하면서 대화하는데 또 그때도 군대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뉴스 커뮤니티에서 단독으로 병무청에 취재해서 현역 입영 대상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폭로를 하자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삭제하고 이후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군대 문제를 질문한 사람들은 강퇴하게 되죠. 2014년 신체검사에서 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상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보도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삼천교육대 발언으로 예비군 비하. 다들 삼천교육대에 갔다 오셨나 봐. 아 몰라. 다들 삼천교육대 갔다 오셔서 말똥 먹고 나오셨나 봐라고 군 제대를 한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정신과에 입원한 전례가 있었으며 2년 동안 통원치료 42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신병으로 면제받았다고 방송에서 밝힙니다. 그때는 지금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병무청은 아직 면제가 아니라고 하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해 아프리카TV 방송 컨텐츠 대상을 수상합니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이 군면제 사유가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이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인들과 술을 먹고 자유롭게 아주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상황의 레파토리를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승준입니다. 작년 아프리카TV는 유승준이 개인 자격으로 방송을 한다며 수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걸로 트래픽 짭짤했었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논란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유승준이 군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승준 외에도 수많은 외국 국적을 가진 연예인들이 이미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시청자들이나 팬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안티들이죠. 그런데 왜 유승준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을 때 그는 착한 연예인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단은 얘기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최군이 2012년 IMBC 손바닥TV 박명수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고, 그리고 다른 여성과 그 여배우 이소윤과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떤 사과문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자극적인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진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증거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혼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J 추적 첫 번째 증거자료입니다. 자, 바로 손바닥TV 박명수 프로그램에서 최군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제보받은 날짜가 2012년 4월 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군의 의상이 산타 복장인 것으로 추정해 보아 12월 그 성탄절 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IMB에서 만든 손바닥TV에서 박명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사연을 받고 그걸 해결해주거나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다소 충격적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못 채우던 날 이병 통지서가 날라왔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전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군 입대하는 날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요? 여자친구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군대에 가게 된 저는 너무 미안해 차마 기다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바보 같은 저에게 이런 손바닥TV 손바닥 편지가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의 마음을 영상 편지로 표현할래요. 야, 우리 손지훈 군. 네, 손지훈 군. 참. 우연찮게 또 이렇게 섭외가 됐네요. 예. 이게 좀 사연과 함께 의미 있는 사연인데. 예. 내일 또 군대, 이제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새벽에 가죠? 예, 준비를 하죠. 가요? 전날부터. 아이고, 예. 많이 힘들겠네요. 예.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잘 다녀오시라는 얘기로. 잘 갔다 오라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본인이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연결이 됐네요. 자, 여보세요? 네. 들으셨습니까? 진실은 이랬습니다. IMBC 손바닥TV의 박명수 프로그램에서 군 입대를 앞둔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해주면서 박명수 씨가 군대에 다녀왔죠? 라고 하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날 많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전날 준비하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하겠죠? 자, 두 번째 증거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최군이 낮에 그 2012년 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봄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손바닥 TV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LG U+ CF 촬영 현장 방송을 하던 도중에 이소윤이라는 여배우와 CF 촬영을 위해 촬영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여배우가 이소윤 씨가 최군에게 군대를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요? 라고 대답하면서 당황한 듯 다른 질문으로 넘겨서 군대 얘기를 빨리 덮었다고 합니다. 민감한 군대 문제를 많은 시청자들 수천 명이 보는데 안 그래도 군대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차 안에서 대화 내용은 이소윤 씨가 여배우입니다.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최군.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라고 말을 돌립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좀 더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정 보고 싶으면 뭐 한 번 좀 새벽에 가든지. 의정부 사신데 있죠. 그래요. 의정부랑 제가 홍대 살거든요. 네. 그냥 뭐 좀 거리가 있지만 가끔씩 한 번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새벽이라도 가서 얼굴 보고 왜 왔어? 아, 그냥 이거 보고 싶어서 그냥 얼굴 봐서 갈게. 또? 오, 로맨티스트. 그렇지. 굳이 막 어디야? 여기 로맨티스트로 보여지길 바라는구나 지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여자친구 있는지가? 아, 네. 아, 가장 오래 해본 연애는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건데 아마 소윤 씨는 오래 만나지 못한 남자를 싫어할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그래도 몇 년 동안 만나본 남자를 좋아할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래요? 네. 차라리 뭐 경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남자면 좋죠. 저는 글쎄요. 가장 오래 만난 거는 한 1년 정도 것 같습니다. 1년. 네네네. 소윤 씨는? 저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장기간 연애하실 것 같아요. 되게 한 남자만 보고 연애하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최소한 7, 8년 정도는 하셨지 않았을까? 7, 8년 정도. 아니 좋은 거죠. 한 남자만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아 그렇게 오래 해야지 사랑을 할 줄 아는 건가요? 아니 그 너무 짧게 무슨 이틀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면 사랑했다고 하기에는 아 그건 예, 투나잇은 너무 짧죠. 예. 투나잇.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몇 살이- 26세. 26세. 26세라는 나이는 어때요? 소윤 씨한테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26세가 어린 나이는 그냥 아니고. 남자로 보이는 나이일 수도 있나요? 26세가? 어떻게 보면 남자는 20살부터는 다 남자죠. 에이, 그건 아니죠. 그래도 기준이 좀 있잖아요. 네. 제 기준은 20살부터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연하도 괜찮다. 그럼요. 위로는 몇 살까지요? 위로는 5살? 5살. 위로는 5살. 40살까지 괜찮다는 거네요. 저보다 5살이 많으면 마흔인가요? 해본 소리예요.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리 거의 다 도착했나요? 네. 그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흔들이. 여보 왜 그래?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그 부부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역할 할 때는 그 연기를 할 때는 거기 빠져야 됩니다. 실제로 부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 들으셨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편집을 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들려드렸고요. 네. 1분 45초 정도의 그 발언이 들린다고 합니다. 투나잇. 투나잇.
네. 그럼 이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역시 배우기 때문에 이런 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자, 들으셨습니까? 진실은 이랬습니다. 여배우 이소윤 씨가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들려드렸던 손바닥 TV 박명수 프로그램에서 다녀왔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LGU 플러스 CF를 찍으면서 여배우 이소윤 씨의 질문에 다녀왔다.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에서 병무청과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폭로를 하게 됩니다. 언론사니까요. 그러자 최군은 견디지 못하고 시청자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립니다. 2012년 5월 29일 그러니까 아까 두 발언은 그 이전의 봄에 있었던 다 발언이 되겠죠. 2012년 5월 29일 오후 4시 38분에 자기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 공지사항에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군대 관련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 만한 이게 어떻게 오해와 의혹인가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야죠.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2007년 11월 20일 백의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을 다니며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역 기피의 의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국방의 의무는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쿤TV와 최군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에 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드시 꼭 국방의 의무를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로는 호박씨를 깠죠. 병무청 현역 입영을 하라는 병무청의 의견에 소송을 걸어서 로펌, 아주 많은 돈이 투자되는 로펌을 이용해서 승소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역풍을 받게 되고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터넷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바로 병무청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아주 준비가 잘 된 그런 재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는 판사님도 3분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18년 차 클린 UCC 대표가 거기에 서포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최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무려 3번이나 했죠. 손바닥 TV에서 박명수의 질문에 군대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아프리카 TV에서 LGU 플러스 CF를 찍으면서 여배우 이소윤의 질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가장 큰 거짓말, 꼭 국방의 의무를 문제없이 다하겠다고 자기 애청자와 수많은 시청자와 약속을 해서 무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대상을 받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군 면제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려할 수 없습니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0년이 넘게 입국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에 대한 약속, 30살이 가까울
질수록 많은 시청자들이 국방의 의무의 약속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계속 욕을 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엄청나게 자유롭게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 온갖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군이 연예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무청 뭐 한 걸까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부패하는 인터넷 방송과 BJ들을 제대로 제재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심하듯이 소중한 아주 엄격해야 될 병역 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무청도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 BJ 추적에서 확인할 내용은 최군이 약속을 3번이나 어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군에 다녀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했는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듣고 그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어쩌라고? 저는 족같으니까 너도 족같으라고?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까이는 게 보면은 공익도 족같은 새끼들은 족같다고 얘기하잖아. 예 맞아요. 저도 그게 당연히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존나 편하게 생활했다고. 사람의 차이지 씨발. 맞아요. 군대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씨발 뭐 다들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그러니까요. 몰라. 다들 뭐 삼천교육대 갔다 오셔서 말똥 먹고 나오셨나. 인방이 한번 볼까? 실시간으로. 최군 필도 군 문제만큼은 이쯤에서 체크해야 될 최군 병역 관련 짤 2개. 진실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방송 스텝과 카메라를 잡는 스텝과 방송 중에 발언한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 문제를 공격하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시청자들에게 아이 씨바 다른 삼청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몰라.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 오셔서 말똥 먹고 나오셨나봐라는 막말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며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불구가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병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청자들에게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삼청교육대를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맨이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최군 어쩌라고, 내가 족같으니까 너도 족같으라고. 카메라맨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까이는 걸 보면 최군 족같은 새끼들이 족같다고 얘기하잖아. 카메라맨 예 맞아요. 저도 그게 당연히. 최군 야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존나 편하게 생활했다고. 사람의 차이지 씨바. 군대의 차이야? 카메라맨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최군 아이 씨바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몰라. 다들 삼청교육대 갔다 오셔서 말똥 먹고 나오셨나봐. 최군 인방갤 인터넷 방송 갤러리 디스인사이드에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볼까?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아까 앞전에 최군이 족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공익 같은데 다녀온 족같은 새끼들이 족같다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어쩌라고?
내가 족 같으니까 너도 족 같으라고? 그런 마인드예요. 저도 까이는 게 보면은 아 씨발 공익도 족 같은 새끼들은 족 같다고 얘기하잖아. 예, 맞아요. 아, 저도 그게 당연히 야 해병대 갔다 온 형이 얘기하더라고. 나 존나 편하게 생활했다고. 사람의 차이지 씨발. 아, 예, 무슨 맞아요. 군대의 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아 씨발 뭐 다들 삼천교육대 갔다 오셨나봐. 그러니까요. 아 몰라. 다들 뭐 삼천교육대 갔다 오셔서 맞아요. 말똥 먹고 나오셨나. 인방이 한번 볼까? 실시간으로. 최군 필도 군 문제만큼은 이쯤에서 체크해야 될 최군 병역 관련 짤 2개. 개그맨 최군의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진실은 이랬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쿤TV의 대표 그리고 MBC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서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다각적으로 그리고 온갖 행사와 CF와 촬영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최군. 그리고 아프리카 TV와 계약을 맺어 파트너 BJ로서 엄청난 혜택과 스톡 옵션까지 부여받은 최군. 그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도 인터넷 방송을 18년째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최군이 활동한 스케줄을 만약에 제가 한다면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개그맨 최군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날씬하고 훈훈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밝고 예의 바르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얻고 수익이 늘고 엄청난 인기와 재력을 갖게 되자 점점 살이 찌고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병무청은 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라야 됩니다. 최군은 BJ이기 전에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BJ로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최군의 의견, 최군의 진심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음성도 남기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BJ 추적에 최군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을 때도 있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와의 약속, 유승준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던 그날,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버림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인기와 부를 가져다준 시청자들에게 거짓말을 3번씩이나 했던 개그맨 최군 그리고 BJ 최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개그맨 최군 BJ 최군은 진실을 밝히고 인정하고 자신이 약속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 논란이 있어서도 병역의 의무를 늦게라도 다한 싸이나 창혁, 송승헌 같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사자TV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BJ 추적 첫 회 최군편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많은 준비 시간도 없었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BJ 이시우와 로쌍의 미성년자 3썸 사건 고발인 조사와 취재, 재판 취재를 때문에 또 목포에 내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새벽에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42분입니다. 이 BJ 추적 첫 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외부 지상파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에
도움이 없이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2회, 3회가 사회가 지속될수록 인터넷 방송과 BJ들의 부정부패를 진실되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위쪽에 자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BJ 추적 시청자 제보 사자TV 한메일.net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중요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여러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리카TV가 최군이 파트너 BJ라며 회사 소속이라며 무차별하게 모두 군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J 추적은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프리카 작년입니다. 2015년 아프리카TV가 직원들 단합대회를 할 때 파트너 BJ들을 함께 초대해 운동을 했던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파트너 BJ가 박탈됐지만 커맨더 지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맘의 더빙 방송, 그 다음에 효근, 그때 이제 이후에 쿠티비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 BJ들이 있는데 가운데에 골키퍼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최군입니다. 이렇게 축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MC도 보고 뭐 대상 시상식마다 주요 행사마다 시상식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활동하는데 군대는 어렵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판부도 더 많은 자료와 진실들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BJ 추적에서는 많은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BJ 음마 창현 자살 퍼포먼스의 진실은, 아프리카TV 망치부인 공직선거법 처벌의 진실은, 아프리카TV 성상납과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BJ 이슈, 아프리카TV와 팝콘TV 엔터의 정체는 보도 엔터입니다. 아프리카TV와 BJ 철구의 관계, 아프리카TV와 사설토토, 아프리카TV 시청자 수 조작의 진실은, 아프리카TV BJ들의 비하 발언들, 장애인이나 여성, 지역 비하 발언들입니다. 페북스타 신태일의 과거는, 아프리카TV 먹방의 불편한 진실 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급박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BJ 추적은 제작이 될 겁니다. 좀 더 알차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보와 재능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BJ 추적에서는 당장의 큰 수익은 없지만 편집과 그리고 자막이나 이런 거 해줄 편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취재해 오는 그런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진실과 팩트는 많이 퍼뜨려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국민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진실은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슈퍼맨 대 배트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봤습니다. 네, 많은 오해가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 정의가 승리를 하더군요. 모든 전기와 에너지를 흡수하는 외계 괴물, 그거를 역으로 해서 많은 국민과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될 때 유시는, 그리고 BJ 추적은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BJ 추적은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와 사자TV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BJ 추적
2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후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